이런 보물들이 있어요. 그 보물들을 빙고 게임으로 찾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재량활동 시간. 재량활동의 장소 부족, 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학교들과 달리 9월서에선 숲이 그 부족함을 메워주고 있다. 학교 숲을 이용해 체험을 해보는 시간. 부드럽진 않고 그냥 거칠거칠해요. 교과서에서 맛보지 못한, 교실에서 채우지 못한 그 뭔가를 느껴보는 시간이다. 맨발로 숲속을 걸어보기? 숲이 주는 다양한 체험을 아이들은 오감으로 느끼고 그리고 오래 기억할 것이다. 느낌이 이상해. 정말로? 바닥이 뜨거워요. 좋진 않았어? 네, 여기 나무 판자에 그러니까 좀 부드럽기도 하고 돌멩이 돼 있으니까 거칠거칠해. 저거 있는데. 9월서의 학교 숲은 애정을 쏟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이렇게 학습 공간으로도 톡톡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이는 이렇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저기 많아요. 자, 그다음에 나뭇잎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선생님 여실 거예요.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그냥 체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체험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학습의 효과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너 떠드는 소리, 얘 떠드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얘를 떠드는 소리. 바람의 소리. 무슨 새소리가 참새 소리. 그 다음 이거 좀 플라타너스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죠? 자, 소리가 좀 세나요? 숲에서 하는 수업이라는 것이 그냥 과학 수업만이 아니라 동시도 지을 수 있고 숲이라는 공간이 그다음에 미술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보통 콘크리트랑 아스팔트 둘러싸인 학교의 그림을 그리다가 풍경화를 그릴 때는 이래 나무와 풀이 둘러싸인 이런 정원들을 배경으로 같이 그린다든가 또 음악 시간에 나오는 산새 소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음악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교 숲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적인 특징이죠. 학교의 숲과 밭은 단순히 일회적 놀이와 체험을 하는 이벤트성 공간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자연의 모습으로 늘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과학, 미술, 언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습 효과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2년간 학교 숲을 조성한 결과는 아이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도드라진 부분을 아이들의 그림과 글에서 선생님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옆모습, 옆모습. 예. 일단은 아이들이 그린 학교의 모습은 늘 밝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학교 숲을 인용하면서 쓴 글에서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뿐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교 숲은 정말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일까?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에서는 이미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었다. 자연 요소 없고 2번, 사람도 없고 2번, 사람 활동도 없고 경계 표시 없고. 학교 숲을 6년간 조성한 학교와 조성한 지 1년 미만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기는 우리 학교 그리기라는 주제로, 글짓기는 나무와 숲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조사였다. 그리기에서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자연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관계를 살펴봤다. 학교 숲 조성이 6년 된 학교는 그림 속에 자연 요소의 등장이 90%가 넘는 반면 1년 된 학교는 반 정도, 사람 여부는 6년째 학교가 반을 넘긴 반면 학교 숲 1년 미만의 학교의 그림 80%에선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 사람들의 활동이 자연과 연관된 그림 또한 1년 된 학교에선 대부분 보이질 않았다. 나무와 숲에 관련된 글짓기의 경우 6년 학교 숲인 경우 아이들은 나무를 친구처럼 생각해 편지나 대화체를 쓰는 경향이 많았다.
반면 1년 미만 조성학교의 글들에선 아이들은 나무를 그저 사물로 인식, 주로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적 가치로 받아들인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신의 학교에 대해 생각하는 차이는 특히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눈에 봐도 다른 결과. 6년 이상 학교 숲과 함께한 아이들이 그린 학교의 그림에는 사람부터 나무 그리고 다양한 행동 모습이 담겨져 있는 반면 1년 정도 된 학교의 아이들 그림에는 대부분 덩그러니 건물로 학교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두 그림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이는 학교는 이렇게 학교에 숲이 있다고 할 때 그 숲은 단순히 학교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숲이 있고 거기에서 활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거죠.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그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처럼 집은 가족끼리 함께 더불어 서로 살아가는 그 공간을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기에 있는 학교는 학교 숲이 있는 학교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가 존재하는 글자 그대로 가정이고요. 여기는 그에 비유한다면 그냥 건물만 있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집일 뿐이죠. 그런 중요한 차이를 사실은 학교 숲이라는 것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체험이 아이들의 인지적인, 감성적인, 가치적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체험이 아이들의 그런 발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일상적이어야 됩니다. 늘 생활 가운데 자연 체험이 함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오감을 통한 텔레비전이나 또는 책이나 글이 대신할 수 없는 요소가 직접적인 체험 속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